안녕하십니까. 12시 40분 반가운 얼굴 박민영의 SNS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가장 큰 이슈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매번 똑같은 이슈,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걸 제약바이오 업종을 보면서 느끼는 것 같아요. 참 바람잘 날 없는 섹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그 사이에서 투자자들은 피를 보는 걸까? 이에 대해서 오늘 한 번쯤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매일 수많은 종목 이슈를 접하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다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꼭 내 거 같다라는 종목은 좀 부족해지는 것 같아요. 지인은 많은데 절친은 좀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오늘 시장 속에서 나와 손잡고 정확한 타이밍을 맞춰줄 만한 절친 종목 뭐가 있을지 오늘도 고민하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박앵커의 올백 시간입니다. 오늘 포트에 있는 5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 제외하고 모두 다 빨간불을 켰고요. 한 종목, 오늘 급등하는 종목까지 나왔습니다. 포트 먼저 보고 오늘의 분들 만나 뵙도록 하죠. 오늘 박앵커의 올백 포트 내에서 인터로죠. 8% 이상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재영 차장님이 주셨던 종목이었던 거죠. 오늘 장 3% 수익으로 전환이 됐고요. 한국전력은 여전히 효자 종목입니다. 비중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꾸준히 올라가주면서 오늘 수익률 10% 넘깁니다. 12% 기록 중이네요. 그리고 신세계푸드, 서울반도체가 한 7%대 손실 기록하고 있고요. 서진시스템 2% 손실인데 워낙 서진시스템 같은 경우는 또 신세계푸드는 조금 남았기 때문에 손실폭은 크지 않습니다. 오늘 포트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 것인가 이분들과 의논을 해보도록 할게요.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님,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나눠볼 이야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고민하는 두 종목이 두 분의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반도체부터 먼저 갈게요. 김진경 팀장님. 어제 사실은 손절가 이탈 저희가 2만 원 그때 손절 라인 잡았었는데 이탈해서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일단 오늘 팀장님 나오시니까 팀장님과 얘기를 하고 결정을 내려보자라고 좀 기다렸습니다. 일단 오늘장 2.5% 올라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일단은 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좀 상당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단은 좀 121선 부근에서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오늘자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크게 수급 이탈보다는 오히려 좀 기관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반등 시에 정리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만약에 조금 단기적으로 매도가를 좀 잡아드리면은 21,500원 라인으로 좀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서울 반도체가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좀 기대가 남아 있지만은 약간은 좀 시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가 부근 정도에서 제가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부근, 매수가가 지금 평균 단가가 저희가 분할 매수하면서 서울반도체가 21,665원인데 21,500원 라인대에서 일단은 매도를 해보자라고 조금은 더 기다려보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울반도체 답변이셨고요. 그럼 서진시스템은 어떨까요? 오늘 서진시스템 저희가 5주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손실은 당연히 마음 아프죠. 3,750원이면 커피 한 잔 값 아니겠습니까? 권 대리님, 사실 저희 매수하고 나서 무증 일정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네. 이거 그 전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이제 무상증자 한다고 하면 일단 주가에는 희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잉여업을 바탕으로 해서 무상증자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반면에 이제 무상증자를 함으로써 또 주가가 싸게 보이는 15,000원, 1대1이면 15,000원 정도, 17,000원 정도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주가가 싸 보이게 되면 무상증자한 이후에 또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유통에 대해서 이제 주식 유통량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있고 향후에 이제 베트남에 지금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회사의 입장에서도 무상 증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차입보다는 이런 투자를 이제 유증이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향후에 좀 발전 도모하고 있는 지금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자분께는 서진 시스템이 굉장히 좀 우호적인 환경에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그리고 인건비 상승으로 지금 현재 국내에서 제조하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에 서진 시스템의 경우에는 베트남에 전량 이제 생산하는 것을 거의 뭐 직원 수로는 한 10,000명 정도 근무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국에는 한 1,000명 정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은 이제 샘플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신제품에 관련된 샘플 매출 정도만 하고 나머지 전량은 이제 베트남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영업이익률은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한 10%에서 20% 사이에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뭐 우리 포트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면 무상증자 받기 전에 좀 이렇게 매매를 정리할까 하는데요. 12월 17일 날 무상증자 권리락이 실시가 됩니다. 따라서 그 전에 한번 뭐 이제 조금 손실이 났지만 서진 시스템보다 좀 더 탄력이 좋은 종목으로 한번 갈아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했는데요. 일단은 서진 시스템은 좀 미련 없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일단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서진 시스템 매도로 대응하겠습니다. 일단 포트에 좀 적은 32,350원에 일단 매도 대응을 했고요. 포트 내에서 빠르게 체결이 됐네요. 한 4,000원 정도 손실 구간이었는데요. 팔았습니다. 그리고 서울 반도체에 대해서는 김진경 팀장님의 의견을 받아서 조금은 더 보유해서 21,500원 구간 노리면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로조 오늘 급등. 사실 인터로조에 대해서 추가 매수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좀 타이밍이 좀 애매하게 되긴 했습니다. 일단은 지켜보면서 오늘 두 분의 종목으로 곧장 가도록 할게요. 자, 김진경 팀장님과 권홍섭 대리님의 종목을 확인해 보시죠. 딱 한 종목 열어봅니다. 오늘의 종목은요. 권 대리님은 현대중공업지주, 김진경 팀장님은 대원미디어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포인트가 궁금해지는 오늘이네요. 김진경 팀장님, 대원미디어요?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 요즘에 뭐 대원미디어 자회사가 뭐 이거 해서 뭐 뜬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맞나요? 네,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엔터 사업군 내에서 가장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콘텐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소속 아이돌에 대해서 너무 집중이 되어 있지만은 요즘에는 영역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는 음반이라든지 뭐 미디어 콘텐츠 쪽에도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IP, 직접 제작권이라고 하죠. IP에 대해서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충분한 이익적인 부분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대원 미디어의 경우는 현재 방영 중인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가 자회사 대원 CI의 IP를 기반으로 한 드라마인데요. 앞으로도 뭐 연모합니다 등과 같이 좀 기대가 되는 새로운 드라마가 또한 제작이 될 예정이라고 하죠. 9월에는 이제 카카오 페이지가 대원 CI 지분을 약 19%가량 인수를 했었는데 이로 인해서 좀 전략적 제휴를 맺으면서 그 앞으로의 드라마 제작 계획에 대해서 더욱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카카오엠이 이미 드라마 제작 계획을 밝힌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미 앞으로 중장기적인 면에서 충분히 성장 동력을 마련했기 때문에 대형 미디어의 콘텐츠 사업 부분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형 미디어가 특히나 보유를 하고 있는 IP를 활용해서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협약을 통해서 앞으로 해외 시장 진출도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되고 더구나 콘텐츠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도가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유통 채널이라든지 전반적인 사업군 내가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군 내에서도 빠른 성장성을 기대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월봉을 조금 더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9월부터 해가지고 지난 11월까지 매물을 수하는 자리에 있었는데요. 일단 한 차례 매물을 크게 수화를 하고 나서 다시금 우상향으로 좀 패턴을 바꿔 나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 봤을 때는 그래도 전고점 부분까지는 좀 더 중기적인 면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는데 더구나 긍정적인 면은 최근 들어서 기관에서 꾸준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이죠. 기관의 매수세와 더불어서 또 외국인도 최근에 그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면에 힘이 입으면서 다시금 추세를 만들어 갈 것으로 판단되고요. 일봉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인 정배열 패턴을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평선 자체들도 좀 안정적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은 상황이고 사실은 최근에 시장이 좀 여러 차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긴 했지만은 시장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좀 편안하게 추세를 이어나가는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패턴의 경우는 다시금 신고가를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성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관심주로 좀 넣어두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오히려 이대로 좀 정배열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제가 전고점 부근 목표가 13,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면서 손절 라인의 경우는 21선 부근인 9,9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미디어 11월부터 해서 흐름이 참 좋았었네요. 지금 10,000원 넘어섰습니다. 오늘 장에서 3% 올라가면서 1,8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사실 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올해인 것 같아요. 권 대리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원미디어 쪽 관심이 있으셨던 종목이세요? 네, 그렇게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왠지 약간 드라마나 콘텐츠 이런 쪽 별로 안 보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뭐 CJ는 잘 보죠. 그게 이제 넷플릭스와 연관이 돼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넷플릭스에 뭐 450억 원에 판권도 팔고. 근데 대원미디어는 자세하게 뭐 이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밸류상으로는 일단 이 회사가 한 70억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고 ROE가 한 10% 정도 나온다고 하면 10배 정도 하면 700억 정도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시가총액이 1,400억이니까 멀티플을 한 20배 정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지금 현재 정배열로 놓이고 있는 상황이고 뭐 기관의 수급이 뭐 한 6거래일, 한 7거래일째 계속 되는 거 걸로 봐서는 뭐 수급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대원미디어 이야기해 주셨어요. 일단은 사실 단시간에 뭐 한 달 넘게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게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콘텐츠 관련한 종목은 좀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은 고민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 사이에 권 대리님의 종목으로 곧장 가보도록 할게요. 현대중공업 지주입니다. 자회사로 현대오일뱅크, 현대건설기계, 현대중공업 등등을 두고 있는 회사인데요. 어떤 포인트에 맞추신 거예요? 우선적으로 이제 뭐 조선업을 또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2020년에 시행될 그 탈환 규제, 그러니까 IMO 2020에 가장 큰 최대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중공업 지주가 갖고 있는 게 이제 현대글로벌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그 배에 들어가는 스크래버. 그러니까 자동차로 따지면은 배기가스 저감 장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회사가 있고요.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LNG선을 만드는 회사고, 그리고 현대오일뱅크의 경우에는 저유황유. 그러니까 만약에 2020년까지 다른 뭐 대안이 없이 LNG 엔진 교체 없이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유황유를 이제 사용함으로써 일단은 IMO 2020의 기준을 맞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내년 1월부터 이제 시행되는 게 뭐냐면 이제 제일 큰 이제 그 운송사가 해상 운송 회사가 어디냐면 머스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머스크 회사가 저유황유를 택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를 이제 그 배송 업체한테 부담을 시킨다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돼버린다면 현대오일뱅크가 가장 큰 수혜주가 되겠죠. 반면에 만약에 저유황유를 안 쓰고 뭐 LNG 선이나 스크러버를 교체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현대글로벌서비스나 현대중공업이 가장 큰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2020년이면 고작 이제 한 1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로 인해서 뭐 LNG 선을 바꾸다든지 아니면 저유황유를 쓴다든지 어떻게든 이제 배 이제 선사들은 결정을 할 시기가 도래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큰 수혜가 현대중공업 그룹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현대오일뱅크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자회사들이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배당금 상향을 좀 높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 배당 상향이 한 50에서 70%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현대중공업 지주도 한 45에서 60% 정도 가정을 한다면 올해 배당 수익률은 한 5%에서 6% 정도 노리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한 주당 배당금은 2만 원 이상 나오는 고배당주로서 연말에 배당주를 노리신다면 한 번쯤 한번 봐야 될 종목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 영업이익은 한 3,400억 정도로 전년비 대비해서 68% 이상 나오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오일뱅크 덕에 이제 계속적으로 재무제표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4분기의 실적이 1분기에 이제 1월이나 2월 달에 발표될 예정인데, 만약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다면 내년도에도 현대중공업 지주는 상승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 지금 현재 다른 뭐 섹터군들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선 플랜트만은 코스피 하락률 대비해서 수익률이 괜찮은 섹터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현대중공업 지주를 한 번씩 좀
그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이익 증가 뭐 이런 부분들 투자 포인트로 잡으면서 계속적으로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현재 뭐 많은 하우스들이 목표가는 50만 원 정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좀 보수적으로 한 46만 원 정도 전고점으로 해서 이제 한 목표가를 이제 세워놨고요. 일단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요즘에 장세가 너무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손절가는 짧게 21선을 이탈하는 한 38만 원 정도 이렇게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 미포조선을 한번 쳐봤어요. 뭐 현대중공업 그룹 얘기하셔가지고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뭐 조선사들의 최근 분위기가 주가 놓고 봤을 땐 상당히 좋네요. 수주 소식이 연이 들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일단 현대중공업 지주는 현대오일뱅크, 현대중공업의 지주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당 매력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장 1.4% 하락 중이고요. 시간이 괜찮네요. 김진경 팀장님, 현대중공업 지주 어떤 포인트로 괜찮아 보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배당주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배당주에 좀 관심을 두고 계신다면 현대중공업 지주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워낙에 지금 배당 시즌이기 때문에 일단은 배당주 위주로 좀 관심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조선주들의 움직임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또 어떤 좀 업황도 자체도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현대중공업 지주의 경우 약간 좀 대형주입니다. 뭐 대형주의 경우는 일단은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대형주들이 조금 움직임 자체가 둔한 면이 있죠. 따라서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시고 약간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도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적이면서 좀 길게 시간을 두고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라면은 그래도 좀 더 매력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고민스럽네요. 지금 저희 이야기 나누는 사이에 제가 포트 들여다봤다가 인터로주가 그 사이에 3% 더 올랐습니다. 10% 이상 급등으로 진행이 되면서 포트 내에서 5% 수익 기록하고 있네요. 이 종목 오늘 종가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인터로주 얘기고요. 이제 두 분의 종목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될 텐데요. 네. 음악이 빨리 나오고 있어요. 네. 두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스럽긴 한데요. 김진경 팀님, 제가 어떨 것 같으세요? 항상 궁금해요. 제가 이렇게 고민할 때 출연자분들은 옆에서 어떤 생각으로 계실지 궁금해서 제가 이런 질문 자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그래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중소형주에도 관심을 두시면은 그래도 괜찮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진경 팀장님의 답변이었고요. 그럼 권 대리님, 권홍수 네. 대리님 어떠실 것 같아요? 요즘 권홍수 대리님은 제가 권홍수 대리님 종목 안 사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좋으세요? 제가 안 샀으면 바라시는 거세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너무 집요하게 예. 괴롭혔나요? 아닙니다. 뭐 일단 뭐 오늘 일단 종목이 하나 퇴출됐었기 때문에 한 종목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안 살 것 같습니다. 네. 고민스럽긴 한데요. 일단 오늘 두 종목은 매수하지 않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지주 조금 저의 관심권에 잘 들어오지 않는 종목이기도 했고요.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는 최근의 상승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다시피 권홍수 대리님이 이런 촉이 진짜 좋으세요. 제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잘 맞추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은 한 종목을 팔았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매수하지 않을 생각인데 사실 마음에 두고 들고 들어온 종목이 있어서 그 질문을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어제 권 대리님께는 질문을 드렸었던 종목이에요. 김진경 팀장님, GS 리테일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GS 리테일에 대해서 금요일에 정 대표님께서 매수를 해보자라고 강력히 또 두 차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정 대표님이 그간 주셨던 종목들이 최근에 좀 내수주 위주 성격이었는데 다 수익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시장 분위기 반영했을 때 괜찮지 않을까 자꾸 마음이 끌려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이 좀 최근에 또 변동성이 다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현재 이제 바닥권에서 GS 리테일의 경우가 크게 뭐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는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요즘에 물론 이제 내수주에 대해서도 또 계속적으로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유가 사실 아직까지 시장이 안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뭐 GS 리테일 정도의 종목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뭐 현재 조금 진입을 하고 계신다면 저는 사실 길게 보는 것보다는 조금은 기술적인 반등을 좀 이용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좀 이평선이 위에 저항란에서 좀 막는 흐름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략을 하실 거라면은 좀 단기적인 흐름 보아서 121선 부근까지 목표가를 좀 짧게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스럽네요. 하지만 고민되는 만큼 그래도 시간이 여유가 있어요, 오늘. 이 종목을 조금이라도 포트에 좀 넣어보겠습니다. GS 리테일이요. 권 대리님, 네. 괜찮겠죠? 저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정말요?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맞아. 어제 권 예. 대리님이 별로라고 지금은 좀 망설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었어요. 이게 이제 4분기 실적이 아마 1월달, 2월달에 나타나게 될 텐데 GS 리테일의 가장 큰 그 포인트가 뭐냐면 정부 규제죠. 아무리 자유계약을 발표를 하고 뭐 어떻게 보면 가맹점 수수료를 뭐 낮추는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고 예상이 되면 영업이익률이 지금 2%에 불과한 상황에서 GS 슈퍼마켓에 올라가는 성장성보다는 영업이익률 하락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올라간 것들은 이제 기저효과로 인해서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는 상태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추세가 지속될 것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정부 규제로 인해서 편의점 수익률이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에도 GDP 성장률이 굉장히 악화되는 상황이고 고용도 안 좋은 상황에서 물론 이제 편의점 매출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수수료 부분이라든지 회사의 대기업 규제로 인해서 수수료 부분이 많은 부분이 차지하기 때문에 GS 리테일의 성장은 약간 좀 맑음이 아니라 흐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고 나서 고민만 더 커진 것 같은데 권 대리님 죄송해요. 제가 오늘 마음먹고 들어와서 5주라도 사보고자 합니다. 38,750원. 나중에 이 종목이 뭐 어째 좀 잘못된다면 제가 권 대리님께 깊이 사과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38,750원에 5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조금씩 좀 모아서 내수주의 비중을 좀 늘려가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오늘은 이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권 대리님 괜찮으시죠? 네, 뭐 우리가 부담 가질 만한 금액도 아니고 맞아요. 현금도 많이 일부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기차익 실현이라든지 그렇게 한번 짧게 가져가 보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음 한켠이 매번 무거워요. 이렇게 주시는 종목들 못 사는 것도 마음이 무겁고 또 다른 분 종목 살 때도 마음이 무겁고 김진경 팀장님 오늘 뭐 기분 상하신 거 아니시죠? 네, 아닙니다. 일단 GS 리테일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저는 목표가를 좀 짧게 4만 원으로 좀 잡고 가자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저항이 좀 위로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아직은 좀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염두에 두겠습니다. GS 리테일 지금 포트에 들어왔습니다. 38,750원에 5주 비중 10% 실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셨죠. 좀 불편한 얘기였는데도 두 분이 친절하게 답변 주셨습니다. 권홍섭 대리님, 김진경 팀장이셨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각 다시 새로운 전략으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